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정책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 오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의 김희집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제가 교수님 뵙는 건 처음입니다만 저는 교수님을 한 6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저는 교수님 성함을 듣게 됐는데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은 비즈니스에 있는 거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비즈니스 성과가 없으면 이거 실패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네. 영광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 새 정부가 네. 출범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상당히 그 비용이 낮은 원자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은 특히 앞으로 체코 원전 수출이라든가 예. 대한민국이 상당히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이 원자력 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내 이렇게 원자력을 강화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산업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아주 좋은 저희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서 저희가 NDC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하기로 한 부분은 아주 훌륭한 정책이고 따라서 재생에너지도 과거에 제가 2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20에서 25%까지 달성을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글쎄요, 에너지 업계에 상당히 좋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 정부의 에너지 주요 정책 방향이 이제 원전이 핵심이 될 텐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자력을 기저 발전으로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이 원전 쪽과 그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로 보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수위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는 네.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에 이어서 새 정부 기간에 이제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명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 연말까지 이미 RFP가 나와서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내야 되는 체코 원전 수출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올해와 내년 초에 걸려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잘 협력하고 성과를 낸다면 이 그동안 사실 굉장히 위축되었던 원자력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원자력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해상풍력 같은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규모의 상업단지가 드디어 이제 착공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계속 우리가 NDC 4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해상풍력에서도 많은 진전이 향후 5년간 저희들이 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네. 특히 태양광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네, 있고 네. 풍력이 그동안 좀 약했었는데 이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또 많은 진전을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그동안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해왔던 태양광 네네. 이쪽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네네네. 네. 태양광은 사실 그동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4기가와트 이상씩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잘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만약에 20을 넘어서 25%까지 달성한다면 해상풍력도 상당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지금 잘하는 이 기조를 잘 이어가고 여기에 이제 해상풍력을 더한다면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화제가 됐던 네. 아리백을 이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예, 압력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달성에 이 태양광과 해상 풍력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었는데 이제는 정말 구조적인 방향으로 원전이라든지 해상풍력, 태양광은 테마가 아니라 정말 산업군의 이제 변화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손에 잡히고 실체가 있는 네네. 네네. 확실한 대세이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 정말 그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대단한 네. 이미 큰 대세로 잡은 예.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뒤져 있는데 네. 이것을 빨리 따라가고 이 산업에서 예. 우수한 기업, 선도 기업을 만들어내서 해외 시장에 적극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두 가지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원전 생태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어쨌거나 원전을 갖다가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원전 생태계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격을 받았다고 교수님께서는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원전 활성화 정책 가면은 우라늄 수요가 늘 텐데 네네. 예, 뭐 요쪽 가격 전망도 한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네. 그동안 받은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꾸준히 일감이 있어야 그렇죠. 이제 우수한 예, 인력도 예. 유지하고 그렇죠. 신규 인력도 채용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지난 5년간의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 산업이 과거에는 세계 제일이었는데 그것도 무너진 이유는 사실은 자국 내에 원전 건설이 없어지면서 꾸준하게 새로운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또 특히 새로운 인력들이 못 들어오면서 사실 그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었거든요. 네. 우리도 지난 5년간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진척이 돼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되고 또 앞으로 이제 만료가 되는 원전도 수명 연장이 되고 특히 그 해외 수출에 대해서 적극 나서면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력은 거의 세계 1등이라고 그렇죠. 보실 수 네. 있거든요. 네. 특히 공기 내에 경제성 있게 건설하는 면에서는 건설 회사들과 함께 내는 시너지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전 수출 경쟁력을 다시 확고히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도 그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원전 강국으로서 SMR 개발에도 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분명 수출에 일조를 하게 될 텐데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지금 사실 저희가 SMR 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가 네. 계속되는 지원의 부재로 일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 자체에 대한 그런 그 공학적 능력이 우리나라가 우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조금 뒤져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한 2기 정도의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많은 R&D 같은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특히 SMR은 그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존의 원자력 네. 대비 국민 수용도도 높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대도시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뭐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거 질문하기 전에 아까 저 우라늄 관련해서 가격 문제. 네.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수님 네. 나오시니까 자꾸 막 예, 공부하고 뭐든지 싶은 마음에 물어보세요. 뭐 보다 보면 우라늄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북한 무슨 핵실험 어쩌고 하다 보면 맨날 플루토늄 얘기 나오는데 그 네네. 차이는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우라늄 가격은 네. 다른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좀 올랐습니다. 네. 뭐 한 30불대에 있었는데 지금 킬로그램에 이제 50불대를 넘어선 그 그런 말씀은 부분인데요. 톤당인가요? 네, 네. 그런데
석유나 특히 가스 대비는 훨씬 안정적인 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특히 그 원자력의 연료는 특징이 소량으로 재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부분은 워낙 부피가 크고 우리가 꾸준히 사와서 재고를 여러 큰 탱크에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그 가스 부분은 모자랄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원자력은 한번 사오면 소량을 사와도 그게 오랜 기간, 장기간 저희가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우라늄 같은 원료가 이제 실제 원자력에 사용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플라토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형이 돼서 쓰고 또 사용 후 재처리 예,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원자력을 제가 다시 한번 재개하는 데 있어서 안전 부분, 이 재처리 부분은 네.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한번 논의를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원전을 갖다가 좀 줄이자고 했던 제일 큰 이유가 그 안전성의 문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이런 원전에 대한 중요도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조정한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바뀌게 되는 네. 건가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저희가 약속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어기면은 상당한 기업 활동에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기로 하신 부분은 아주 잘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달성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30%를 목표로 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기에는 많은 비용이 유출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자력은 기존의 20%에서 30 내지 35%로 늘고 네. 재생에너지는 원래 20%였던 것을 NDC 40% 되면서 저희가 30%로 늘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대로 한 20에서 25% 정도, 네. 가능하면 25%를 채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석탄과 가스인데 그 부분은 이제 60에서 저희가 좀 내려와서 50 내지는 45 정도로 맞추는 작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마쳐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래도 여쭤보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새 정부 들면 한전 적자 좀 줄까요? 지금 석탄상향제 네, 그 폐지 네. 얘기도 있고 저 네, 네. 완화에 대한 이슈가 그 있으니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전력 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력 원가입니다. 전력 원가가 과연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인데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 이 탄소 중립은 달성하되 전력 원가는 낮추는 활동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동안은 에너지가 편안한 시대여서 원가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전력 원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 그러네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